지금 현재 이란에서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터졌습니다. 자, 이 반정부 시위가 왜 터졌어요? 그리고 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작은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약간 라이크를 때려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의 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취재하고 현지에 가거나 아니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작은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배경에 보이는 이 낙타를 보고 알파고 설로도 지금 이란에 있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를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팔로우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저 지금 멕시코 칸쿤에 있고 여기는 레바논, 근데 마룬파 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낙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에서 터진 반정부의 시위가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나왔던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요. 좀 약간 가대평가, 좀 저평가도 좀 약간 있고 충분히 좀 약간 분석이 미약한 것 같아요. 물론 몇 명 이란 전문가분들을 제가 제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광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란하고 시위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언론에서 너무 많이 과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란에서 혁명이 터진 79년 이후로부터 최초의 반정부 시위는 97년이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주기적으로 반정부 시위 터져요. 이란에서. 이제 간격이 좀 약간 줄였지만 터져요. 예전에는 5년, 7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3, 4년에 한 번씩 터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뭔 말이냐. 이란을 누가 다스려도 그 몇천 년의 제국의 노후가 내려왔기 때문에 누적됐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 터질 때 그걸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는지 나름 알아요. 당근하고 재치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마지막 시위는 뭐였어? 마사 아미니 시위였잖아요. 제압이 됐잖아요. 근데 이란이 조금 편했어요. 이제 옛날만큼 히잡을 단속하지 않아요. 이것도 관련된 본 채널에서 한 달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알파고 이번 시위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겠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시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동안 시위들이 터질 때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학생들, 운동권, 아니면 소수민족, 아니면 세속주의 세력. 근데 이번 시위의 중심에는 마자리라고 하는, 한국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남대문 자영업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있거든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 때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란 전문가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터질 때 사람들이 이번에 진짜 왕이 날라겠네요 라고 했던 그 시점이 뭐냐면 시위자들한테 마잘 사람들을 가담했을 때요. 이 마자리 사람들은요, 이란 같은 나라에서 아주나 큰 산업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제조업, 장인들, 아직도 이분들이 경제를 끌고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를 흔들리게 되면 이란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잘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이고 이 마잘 사람들이 오늘나라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잘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나왔나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 하만의 죽음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물론 지휘자들 중에서 몇 명이 하만에게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번 반정부 시위의 분노 대상은 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만이 무슨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일부 독재적인 나라들에 있는 수장들처럼 부자처럼 살아요? 아니면 정권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무치다바 하만의 성직자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슬람 혁명 사람들이란 이제 연락을 주고받기가 시작하니까 하만에 자기 아들을 숙종했어요. 그래서 이번 분노의 대상이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마잘 사람들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무슨 관계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경제예요.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사람들은요, 특히 최근에 와서 그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하다가 트럼프 이제 깼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지나치게 경제에다가 개입해요, 여러분. 예전에도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더 광범위하게 개입이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 개입하냐면
제가 이제 또 그 전문가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이란 외교관들이 어떻게 해서 인도에 있는 투자 세력을 꼬셔가지고 자기 나라에 내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막판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거기에다가 개입해가지고 장소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결국 이제 인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빠졌대. 뭐 무슨 예즈드하고 이스파한 사이에 경제 구역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사람들은 경제에다가 너무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거길로부터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는 정치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정상적으로 안 돌고 그리고 여기서도 비도덕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마잘 사람들은 아주 분노가 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이란의 화폐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분노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 맞고 반 들려요. 여러분 제 고향이 이란 국경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제 고향에서는 제가 달러하고 유로만큼 이란 화폐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그 이란의 화폐는 항상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와서 갑자기 떡락한 거 맞는데 그 떡락 계기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거 맞는데 근데 전반적인 분노의 대상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나치게 경제에다가 개입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좀 바꾸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이란이 기워줬던 무장단체들을 다 작살내고 시리아에서도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보를 그러니까 무장 조직들이랑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라 대 나라로 외교를 해가지고 동맹 관계들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보를 지켜야지 무장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무슨 가성비도 안 좋고 돈이 쓸데없이 빠져요. 그리고 이 돈이 빠지는 사이에서도 일부 이란 혁명 수비대 아닌 일부 사람들도 지나치게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미 외교 라인을 최근 1년 안에는 대통령이 많이 바뀌려고 했었는데 이번 반정부 시비도 이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터진 거예요. 크게 안 터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연락을 했던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집계된 시위 장소 숫자는요 80개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막상 아미니 때 집계된 숫자는 200개 넘었대요. 숫자적으로 좀 약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없었다면 아마 반정부 시위가 더 커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정부 시위가 그냥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뜻을 말해주고 끄집어야지 끝날 거겠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TV스를 날리고 그것이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TV스를 날리고 난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시민들한테 문자를 뿌렸대요. 애들아 코봐 이거 외세한테 도움이 된 일이에요. 그 문자를 받고 다음날 시위 안 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제가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위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이 시위의 제일 큰 문제가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의 반정부 시위가 결과를 만들려면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조직적으로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베제시키아는 이번 시위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비리를 했던 몇 명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급 간부를 숙종을 하시든가 물론 숙종이란 단어도 썼지만 해임시키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시위가 슬슬 커질 거예요 여러분. 거지다가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숨어 있었던 어느 정도 무장돼 있는 소수민족 독립운동가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또 이 글도 많이 읽었어요. 사실 이란 사람들은 좀 약간 겁이 있어요. 겁이 있는 거는 정권 때문 아니고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꼴을 보고 겁이 좀 있어요. 우리는 이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리비아 꼴이 되면 어때요? 예멘 꼴이 되면 어때요? 시리아, 이라크 되면 어때요? 이란에 있는 이 시위자분들도 살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위를 베제시킨 대통령이 주도하고 관리를 하면 마사아미니 시위처럼 마무리될 거고 이란에서 뭔가 개선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는 결과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결론 내리듯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라 이름도 있고 국호도 있고
내려왔던 사람들이지 뭐 리비아나 아니면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1차 대전 이후에 뿅 생겼던 나라의 시민들이 아니거든요. 나름 좀 약간 정권을 싫어해도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좀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라면 또 거기에다가 빡이 지고 시스템 안에서 아니면 시스템을 살짝 바꾸면서 정권을 교체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란의 또 역사를 보시면 100년에 한 번씩 200년에 한 번씩 이란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교체돼요. 지금은 이란 이슬람 혁명, 그 전에는 발라비 왕조, 그 전에는 가자르 왕조,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을 교체시켜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교체된다고 칩시다. 새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란의 정권보다 더 매운맛이 될 수도 있어요. 순맛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죠. 하여튼 다시 말하자면 이번 시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구움이라는 도시에서도 시위가 터져서 여러분, 구움이라는 거 뭐냐면 이란 혁명의 신장이에요. 이란 신학자들이 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박연이 되거든요. 거기서 시위 터졌다는 거는 장난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바자르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시켰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단장 정권 교체될 것인가?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제압이 될 수도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구멍들도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 것인지. 중동이라는 지역은 세력들도 너무 많고 세력들도 내부적으로 너무나 다이내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는 그런 동네예요. 어떻게 될 건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